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에피소드를 두 개로 나눠야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오늘이 이제 미국의 일요일이기 때문에 탑뉴스 브리핑을 전해드리는 날인데 너무 두 가지 이슈가 다 좀 묵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놓으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들으시기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오타니 쇼헤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누구보다도 뭐 축구, 골프, 야구 다 합쳐서 최고의 연봉이래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다른 어떤 유명인들보다도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야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그러면 LA 다저스라는 데는 어떻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뭐 내년에는 뛰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아직 팔꿈치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LA 다저스밖에 없구나. 그리고 만약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그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도 LA 다저스구나. 그럼 이건 결국은 경기가 돈하고 결부된다는 거고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 왜 이 선수는 미국에도 선수들 간에도 인종차별이 있잖아요. 많은 선수들에게도 사랑받고 존중받는가 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를 떼서 전해드리겠고요. 먼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이기도 하고, 좀 저도 웬만하면 다른 이슈로 바꿔봐야지 되지 않을까. 저야 관심이 무척 많지만 많은 분들께서 좀 다른 뉴스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그렇지만 결국은 이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잡히고 또 잡히고, 그게 all about 미국의 정치와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미국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총장이 결국은 사임했는데, 사임은 사임이지만 이거 쫓겨난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게 무엇을 말하는가? 미국에 얼마나 정말 주이시들이 파워풀한가? 그런데 왜 그 파워풀한 주이시와 그 주이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정도 그 말의 폭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이비리그 대학 총장들 다 사임하라고 하면서 또 다른 면에는 그렇지 않은가? 그럼 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오늘 뉴욕타임스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마스에게 돈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매달 많은 돈을 카타르가 주도록 허락을 했고, 그것도 뭐 간헐적으로 주다가 아예 2018년부터는 벤자민 네탄야후가 매달 주기로. 그게 결국은 그 돈이 이번에 이스라엘이 침공당하는데, 그 대학살을 당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문제들, 또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미국은 왔다 갔다 이제 선거철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편입니다. 지금 미국 행정부는 그런 문제. 아니, 안전보장이사회에서 15개 가운데서 미국 한 나라가 비토해서 당장 휴전해야 된다는 결의안이 깨지고 말았잖아요. 그런 것, 뭐 의회도 우회하면서 이스라엘에 딱 어떤 군사적인 지원을 하는데, 이걸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했다면 공화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아무리 다른 데서 경고를 해도 무력하고 오로지 이스라엘만 바라보는 미국의 힘 있고 돈 있고 정치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들,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토요일이었는데 엘리자베스 맥길 총장이 사임을 했는데요. 유대인 학살을 주장한다. 이것도 해석이 달라요.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간에. 아무튼 인티파다. 그런 유대인 학살을 주장하는 학생들은 처벌을 해야지 되는가? 말로써 그렇게 시위하면서 말한 학생들. 처벌을 해야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밝히기를 거부한 청문회를 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MIT, 하버드, 그리고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엘리자베스 맥길 총장이 전부. 그게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그 말이 폭력으로 이어질 때 이런 애매모호하게 했다 결국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임하라는 게 끊이질 않아서 결국은 사직서를 제출을 했고, 워낙에 뭐 강의하시던 분이니까 종신 교수로는 남고, 이게 참 총장이기 때문에
마치 그 감정은 하나도 싫지 않고 법적으로 이렇게 피해가는 거,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결국은 그 정도가 됐는데, 본인의 증언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했고, 하버드 대학교 총장도 마찬가지고, 그랬더니 사임을 했더니, 그렇게 사임하게 한 공화당의 뉴욕이 지역구인 하원 의원이, 앨리스 스테파니 의원이, 야, 잘 됐어, 이제 하나는 아웃됐고 둘 남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엘리자베스 스테파니 의원의 말에 아주 동의를 합니다. 굉장히 평소에 리즈너블하고 중도축이고 이랬었던 주이시들도 거의 지금 이스라엘 학생들이 이렇게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학교에서, 아이빌리그에서 거세지면서 이스라엘계 학생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시위하는 학생들을 처벌하지 않고 뭔가 학장들이 이렇게 좀 애매하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건 반유대주의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 전역의 대학이 지금 아이빌리그 몇 개의 대학을 예로 들어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하나 떨어졌으니까 2개 남았습니다. 이게 연방 하원 의원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학교들, 그런 고등교육기관이잖아요. 대학교에서 아주 너무너무 많이 퍼져 있는 반유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이다. 미국 지금 전쟁하는 게 너무 많아요. 게다가 되고 이젠 반유대주의에 대한 전쟁까지 시작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5시간이 넘는 청문회 가운데서 30초라는 그 30초 그 클립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예스와 노로만 답하세요 하면서 학교에서 인티파다, 세계적인 혁명, 이런 걸 주장하는 학생들이 당신 학교의 어떤 규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Yes or no 하니까 그게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Depends on context. 그리고 그게 폭력으로 이어질 경우, 저도 그 자체는 반유대주의는 반대를 하죠 하면서 모든 총장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일단 이제 유펜, 지금 대학들이 1억 달러 이상 기부금이 다 날라갔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왜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늘어나는가? 유대계보다는 친팔레스타인계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실제적인 신체 피해가 훨씬 컸죠. 팔레스타인계는 여러 명이 숨지고 장애가 되고 했으니까. 그런데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늘어나는데 어떤 정도냐면은, 더군다나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남부로 내려가라고 하고 또 내려가라고 하고 계속 폭격만 하고 갈 데도 없고, 이 상황에서 일반인들은 점점 친팔레스타인에 좀 동정적인 것을 가져가기는 합니다. 마음을. 그래도 아직도 엄청 미국은 친이스라엘 국가인 것은 맞습니다. 저쪽 정치인에서부터 기업인에서부터, 그리고 미디어에 워낙에 또 주이시도 많고 또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또 미디어에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 광고하면서 미디어 사주들, 아무래도 사주 입김이 들어가겠죠. 방송하는데 어느 정도는 주이시 그런 저널리스트들도 많고, 그 상황에서 친이스라엘 시위가 훨씬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는 친이스라엘 시위와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친이스라엘 시위는요, 이 메시지가 하마스가 표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호돼야지 된다. 하마스는 처단돼야지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의 가자 지구에서의 지금 저 작전을 지지하는 쪽, 하마스 공격을 비난하는 쪽, 이건 이제 친이스라엘 시위입니다. 그에 비해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지지하거나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너무 심각하게 대우한다, 그 같은 행동을 비난하는 시위, 이건 이제 친팔레스타인입니다. 그에 비해서 중도, 나는 이스라엘을 지지해, 이스라엘의 지금 행동을, 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너무 고통받아, 그 사람들을 지지해,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빨리 평화를 이뤄야지 돼,
그런 언급 없이 이런 축은 이제 중간이고요. 추세는 말씀드린 대로 10월 7일 공격 이후에 처음에는 이스라엘 시위가 대부분이었다가 점점 친팔레스타인 쪽으로 가는 게 많지만 아직도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관한 시위 가운데서 그 친이스라엘 시위의 반 정도는 미국입니다. 나머지가 반을 갖고 있는 거고요.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친이스라엘 시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가? 친이스라엘계 매체에서 친이스라엘계 매체라도 평소에는 이렇게 저렇게 참 공정성을 유지하고 하는 그런 매체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깊고 계속 살아남고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는 그런 그 뉴스 매체는 뭐 아무리 이스라엘계 저널리스트와 사주가 있고 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형평을 유지합니다. 다른 이슈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스라엘 이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사람과 매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요. 뭐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들이 판가름 나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친이스라엘계의 매체를 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친팔레스타인계 시위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학생들은 어떤 정보를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탁 들어와서 야만적으로 1200명이나 살해하고 240여 명을 인질로 잡아가고 아직도 100명 이상의 인질이 남아있고 그 작전 도중에 하마스가 뭐 누구를 강간을 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퍼뜨리잖아요. 그런 얘기만. 그런데 이쪽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쪽 학생들은 어떤 정보를 보고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남자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사진처럼 저는 사진을 더 심각한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제가 그렇게 심각한 사진은 안 올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뭐 여러분들께서 많은 매체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계실 테니까요. 팔레스타인 남자들을 그냥 무더기로 다 잡아가는 겁니다. 벌거벗기고 속옷도 다 벗기고 손은 뒤로 묶고 막 트럭에 태워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죠. 가서 신문을 합니다. 이건 이제 하마스를 잡기 위해서 허용되는 거예요. 남자들을 아무나 너 하고 무작위로 실어서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벌거벗기고 그리고는 이렇게 눈을 가리고 불도저로 만든 커다란 모래구덩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대로 안 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22살인데 BBC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BBC 방송은 이 같은 사진들이 다 실제의 사진으로 조작된 게 아닌 것으로 확인을 BBC가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22살인 한 남성이 본인과 아버지, 형제 5명의 사촌들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 모래밭으로. 그래서 거의 벌거벗은 뭐 팬티만 입힐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밤에 담요는 한 장 주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아버지와 사촌 1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석방이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위하고 이제 가도 좋아 했었을 때는 바위가 너무 많고 유리가 너무 많고 한 그런 곳을 어둠 속에서 맨발로 걸어서 아버지와 또 큰 사촌은 그곳에 남겨둔 채 본인들만 탈출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요, 팔레스타인 난민을 지원하는 UN 기관에서 일한답니다. 물론 이건 이스라엘이 볼 때는 UN 기관에서 일하면서 하마스를 도왔을 수도 있어 하고 용의선상에 올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나 다 어차피 하루 이틀에 풀어줄 사람도 옷 다 벗기고 모래바닥에 눈 가리고 앉혀서 너 하마스 알아? 이거 너 하마스가 시켰지? 이런 신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왜 이런 친팔레스타인계의 시위가 세계적으로 퍼지냐면은 지금 벨기에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 모하메드 루바드라는 사람입니다. 인스타그램에 본인의 형 이브라힘이 다른 가족 10명과 함께 구금됐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형이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끌려가기 2시간 전에 왓츠앱으로 같이 이제 영상통화를 했는데 형이 그때 그러더랍니다. 우리 집하고 우리 마을 전체가 이스라엘군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거.
그리고 나서 소셜미디어에 막 나오는 거 보니까 형도 있고 이웃 사람도 몇 명 끌려가고 하는 것을 봤다는 거죠. 일부는 저널리스트인데 이스라엘로 끌려갔답니다. 디아 아 칼라우트라는 이스라엘에 있는 군 기지로 끌려갔는데, 이 사람은 뉴아랍 아니면 뭐 런던에 본사가 있는 아주 그쪽이 이제 조그만 것을 이제 합쳐놓은 그런 그 아랍 매체인 아라비 알 자디드 특파원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예 이스라엘 군대로 끌려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체의 대표가 여성인데 유엔을 통해서 우리 기자를 풀어달라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많은 남자들 가운데서 정말 용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하마스를 도와주고 하는 남자들이. 그런데 모든 전쟁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쟁법과 국제법이라는 게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노군니가 어땠다 저랬다 전쟁통이라 할지라도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도 그 당시에 민간인들에게 그렇게 잔혹한 행위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국제적인 벌을 받고 지탄을 받고 그 같은 행위를 한 국가의 행동이 비난을 받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지금 하마스를 잡는다고 전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인 남자들을 전부 벌거벗겨 가지고 모래 구덩이 파놓고 그 앞에서 불어,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이런 뜻에서 이스라엘은 지나치다 하는 게 이제 친팔레스타인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겠죠. 이래서 학생들은 이런 거, 그래서 아랍 매체의 그 대표가 얘기하는데요. 용의자가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이스라엘 군에서 지금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좋은 답변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도 이스라엘이 너무 본인들의 그 아픔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아직 아프지도 않은 신체적으로는 말로의 아픔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아이빌리그 대학 총장을 그 30초 발언 때문에 쫓아내고 나서는 이제 하나는 아웃이야? 2개 남았어?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면, 이스라엘 학생들에 대한 신변이 그렇게 중요하면 반대편 것도 생각을 해야지 하는 것을 학생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그리고 대체적으로 아직 젊기 때문에 조금 더 약해 보이는 쪽을 지지를 하죠.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스라엘 지도부보다 약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뉴욕타임스가 이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몇 년 동안 거의 10년이라고 해요. 하마스에 처음에는 매달 아니었지만 지금은 매달 수백만 달러의 기금을 카타르가 보내는 것을, 카타르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카타르는 여기서 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카타르는 그쪽에서 가장 부자 나라잖아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팔레스타인에 가깝고 팔레스타인의 어떠한 의지 같은 것을 지지하고 나라를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그리고 하마스와도 그렇기 때문에 가깝습니다. 뭐 정권 차원에서. 그래서 카타르가 이스라엘에 의논을 하면은 카타르가 팔레스타인에 지원하는 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승인 아래 최근에는 한 달에 몇백만 달러씩 직접 하마스에게 캐시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부의 승인 아래. 오늘 뉴욕타임스가 뭐 24명의 전현직 미국, 뭐 이집트, 이스라엘, 카타르 관계자, 정부 관계자들을 쭉 인터뷰를 해서 보도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지도부들은 특히 벤자민 네탄야후의 경우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굉장히 강조를 해드렸던 것처럼 하마스를 지지했었던 그룹입니다. 하마스를 지금 때려잡겠다고 저렇게 쳐들어갔지만 하마스를 키운 게 이스라엘 우익, 벤자민 네탄야후를 포함한 그 그룹이라니까요. 어떤 식이었냐면, 하마스가 있어야지, 하마스 정권 가자지구에서 뽑았으니까요. 지금 서안에 가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주의 정부 파타당이 너무 약하고 이스라엘에 슬슬 긴다. 어떤 때는 무슨 이스라엘 정보원 노릇하는 것 같아. 이 정도까지 생각하면서 차라리 하마스가 거칠어도 하고 이제 하마스 당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 뒤에 이스라엘 지도부가 판단한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자지구가 본인들은 하기 싫으니까 학을 떼고 나왔잖아요. 가자에서 뭐 벽만 다 세우고 이렇죠. 그러면 하마스가
그쪽을 조금 안정시키고 안정은 시키되 이스라엘을 파괴할 정도의 힘은 키워주지 않도록, 그래서 그쪽이 안정되면서 또 서한 지구에 있는 파타당과는 서로 경쟁하게, 이간하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돈을 매달 캐시를 주는 것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정보국 모사드의 관계자가 카타르에서 딱 가자지구로 캐시를 가지고 들어갈 때 그 카타르 관계자들을 경호를 하는 거죠. 경호하고 딱 가방 풀어서 캐시를 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이번에 10월 7일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불과 몇 주일 전에도 카타르 관리들이 이스라엘에 물어봤대요. 계속 주기를 원하는가? 예스. 해서 계속 줬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한 이스라엘 정보국이 이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그 계획 같은 것을 다 입수한 뒤에도 줘라. 아이, 쟤네들 그 능력 없어. 지들이 하긴 뭐래. 이렇게 판단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많은 것들이, 아무튼 뉴욕타임스는 그 증명을, 본인들의 그것이 옳다는 증명을 했습니다. 대략 한 10년 동안에 수십억 달러를 줬다는 건데, 이건 벤자민 네탄야후의 도박이었던 거죠. 그렇게 도박을 해서 하마스는 대규모 공격하는 데는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어. 이런 근본적으로 좀 잘못된 평가였던 거죠. 이번 사건이 일어나고 보니까. 그래서 전투계획 정보를 받고도 돈을 줬다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모험입니까? 11월 28일에 폴리티코도 그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벤자민 네탄야후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지금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것처럼 하마스의 여러 가지 본인의 목적에 따라서 그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돈을 카타르 정부가 주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부인을 하겠죠. 그래서 그 돈은 보통 이제 하마스 정권 당이니까 거기 그 공무원들 봉급도 주고 또 무슨 연료 공급도 한다던가, 카타르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인도주의적인 데에 그 돈이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마스 같은 정권은 본인들이 돈을 빼돌릴 수 있잖아요. 맘대로 빼돌려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정보국도 네타냐후 같은 정권도 인정을 한 그 계획으로 하마스가 돈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금으로, 그 자금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벤자민 네타냐후는 나 그런 일 없어 하고 계속 부인을 하고 있지만 2012년에도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의 저널리스트입니다. 댄 마을길든가요? 마갈리시든가요? 아무튼 그분께 서한지구에서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그러니까 파타당이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그것이 너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가자 지구에 하마스를 키울 필요가 있다. 균형추로서 이런 얘기를 그 저널리스트에게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둘로 쪼개지면, 서로 경쟁을 하면 우리 하나로 뭉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어야지. 이럴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압박을 하는 것도 줄어들고, 이 얘기를 저널리스트에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마스에게 돈을 오래 줬다는 겁니다. 갈라치기 해서 쟤네들은 이간시키고, 그러려면은 하마스에게 돈을 조금 줘서 어느 정도까지는 키워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카타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었고, 그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그 관계로 인해서 인질 협상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서는요, 다 그처럼 하마스에 어느 정도 돈을 지지하는 것을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가릴 것 없이 다 대통령들이 지지했습니다. 완전하게. 오바마도 그랬고요. 트럼프도,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은 지금 뭐 의회도 패스하고 돈을 더 주는 판인데요. 뭐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완전히 의견 일치를 보지는 않았다고
이 뉴욕타임스가 얘기를 합니다. 뭐 국방부나 뭐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정보가 나오는 겁니다. 본인들도 한 배를 탄 게 아닌 거예요. 팔레스타인만 가려진 게 아니라. 그리하여 하마스, 그 아주 잔혹한 그룹이 이스라엘 사람 1200명을 살해했고 240여 명을 인질로 잡아갔고, 그 결과 지금 16,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은 살해를 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은 부상당했고 이 같은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빌리그에서 시위하는 학생들은요, 10월 7일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시작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아주 제일 뒤에는 75년 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서 뭐 살 때는 팔레스타인이 좀 살라고 했죠. 유럽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민 와서 살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잡혀 먹인 거죠. 이스라엘에 딱 국가를 세우면서 그때부터 니들 다 나가 하고, 당시에 처음에 70만 명 내쫓고 또 내쫓고 정착촌 또 하고. 이스라엘은 아나무인이에요. 유엔 결의안 말도 듣지 않습니다. 정착촌 계속 확산하잖아요. 트럼프 때는 그걸 얼마나 또 지지를 해줬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런 많은 것들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드신 상당수의 분들이 이스라엘을 가까워하는 것이, 종교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뭐 이스라엘이 선민 사상이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저쪽에 종교가 싫어, 아랍 국가의 그 무슬림이 싫단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과 학생들은 다릅니다. 학생들 가운데서도 크리스찬이 많겠죠. 많지만 그 학생들은 크리스찬인인 나의 그 종교가 모든 것이 아니야. 그 밖에 역사와 뭐를 다 보는 겁니다. 학습을 해서. 그래서 젊은 사람일수록 친팔레스타인계가 많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왜 대학에서 친팔레스타인이 많은가? 미국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즉시 끝내라. 그 이유는 다른 거 다 없어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너무 많이 먹을 것도 못 먹고 숨지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즉시 끝내라 하는 결의안을 미국이 비토해서 막았잖아요. 15개국 가운데 13개국이 즉시 끝내야지 된다. 영국은 미국이랑 항상 세트니까 영국은 그런 영국도 기권을 했습니다. 미국이 비토해서 어떻게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국무부가요, 의회를 피하고 이스라엘의 탱크 탄알 비상법을 사용을 해서 그걸 이제 뭐 1억 600만 달러 정도 넘는 그런 그 탄약 한 뭐 14,000발 된다고 하네요. 이거 이스라엘에 파는 거 승인했습니다. 방산업체는 좋아하겠죠. 이런 일들을 학생들은 아는 겁니다. 젊은이들 아니라도 나이 드신 분 가운데서도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무조건 이스라엘계 학생들이 학교에서 언어에 뭐가 있어서 위험이 있는데 대학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만 지지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인 겁니다. UN 얘기도 나오잖아요. 가자 지구 주민의 반 정도가 굶는다. 10가구 가운데 9가구가 날마다 풍족하게 먹지 못한다. 도시에 남아있는 유일한 의료시설인 나세르 병원, 성형외과 화상부서 책임자인 아흐메르 모그라비 박사가 유럽 언론과 인터뷰를 합니다. 식량이 얼마나 부족하니, 3살짜리 딸이 있는데 딸이 아빠 과자 좀 사주세요, 사과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젊은 아빠가 성형외과 책임자인데도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이분은 그래도 쌀이라도 있죠. 유일한 게 쌀입니다. 사람이 쌀만 먹고 삽니까? 아이가 계속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없는 내가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는지. 먹을 게 부족합니다. 먹을 게. 우리는요, 그리고 쌀은 있어도 하루에 한 번만 먹습니다. 성형외과 말하자면 과장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다 본 거잖아요. 가자지구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픈가. 제가 지금 밥을 잘 먹어서 배부른 게 미안하네요. 굉장히 미안하네요. 그리고는 이런 것은 이스라엘이 막기 때문이죠. 배달을 할 수가 없어요. 유엔이 그분들께 먹을 것을.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친팔레스타인계 물결도 있지만 워낙에 제가 나중에 내일이라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일요일이라 이거보다 더 헤비하면 불편해질 것 같아요. 왜 그럼 이렇게 친이스라엘 분위기가 가득한가? 종교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내일이라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미국에 제가 탑뉴스 브리핑을 해드리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고요. 그 밖에는 지금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지난주에 기소가 됐잖아요. 그 전에 벌써 총기 문제로 한번 기소됐고 세금을 안 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40만 달러.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세금 부자들에 비하면 이건 정말 작은 감자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런 일로 형사 기소되는 건 너무너무 미국에서 드문 일이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인터뷰를 하잖아요. 뭐 정치적인 동기다.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려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이슈와 이제 탄핵 그 문제로 다음 주에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보니까 토네이도가 테네시주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네, 테네시주에 2번 토네이도가 갔는데 내슈빌 바로 북쪽에 있는 크락스빌, 또 하나의 토네이도는 서쪽 뭐 테네시 그 수도에서 한 140마일 떨어진 레더폴드, 갤러튼, 핸더슨빌, 한국분도 살고 계실 것 같은데 그쪽도 좀 영향이 있었고 지금 전기가 끊긴 지역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켄터키 북쪽 이쪽까지도 지금 이 토네이도 영향권 아래 들어가 있고, 오늘 일요일인데 9시까지 통금이라는 이런 날씨 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가장 중요한 건 수요일에 화요일부터 회의를 해서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 인상은 안 하겠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요즘 경제가 좀 그래도 단단하다고 나오니까 그런 게 있고, 이집트 대통령은 좋겠어요. 굉장히 인기가 없었는데 오늘 선거하잖아요. 이번에 중요하게 됐죠. 이집트가 뭔가를 이렇게 뭐 인질 협상을 한다던가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선거를 치를 때는 조금 유리할 것 같고요. 사실 이집트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보통 다른 나라의 유럽에서 무슨 큰 내전이 있다던가 싸움이 있다던가 하면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난민들을 받아들이잖아요. 이집트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인기가 조금 올라가고 있고, 화요일에 28차, 13일 전에는 뉴스 처음 보도해 드릴 때 언제 13일이 되나 했더니 13일에 28차 유엔 기후변화 회의가 끝나는 날이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그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은 좀 압박 같은 것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자율 인하를 언제부터 하나? 뭐 이런 것을 좀 분명하게 밝히라는. 그리고 금요일에 한우카, 이스라엘계 사람들이 막 촛불 끄고 하는 그런 할러데이가 올해는 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겠네요. 자, 일단 여기서 이 정도로 지금 탑뉴스 브리핑을 마치고요. 제가 그리고 또 이어서 여러분들께 오타니 쇼헤이에 대한 모든 것, 왜 가장 많은 돈으로 계약을 하게 됐는가, 그의 장점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왜 그를 좋아하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LA 다저스는 그와 계약을 했을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 이런 것은 이 다음 클립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강혜신이었습니다.